뒤에서 날아오는 돌은 피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어제 우리 증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월가에서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서 2011년도에 보여줬던 것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이번 여름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안정적인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까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겁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전강 후 약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사실 장초만 해도 강하지는 않았는데 제한적인 하락이었고요. 이후에 낙폭이 커지면서 막판의 흐름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간밤 미 증시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락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 잘 버텼다. 젖잘싸 정도의 표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이번에 이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몇몇 코멘트 묶어봤습니다. 이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 CEO는 이와 관련해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말도 안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피치는 평가기관이 아니다 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레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전날 밤에 투자자들에게 메모를 보냈는데요. 여기에서도 2011년 때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S&P에서 그때 당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한 이후에 국채시장은 매우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니고 당시의 미국 경제의 기반과 현재의 미국 경제 상태는 매우 다르다면서 그때와 비슷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다라며 계속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치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전적으로 부당하다. 그리고 피치의 결정은 미국 국채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고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이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미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두 번째 뉴스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밀리긴 밀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 미만의 하락이었습니다. 0.98% 밀렸고요. S&P 500 지수는 1.3%,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의 동력이 기술주였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때도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증시도 증시인데 아마 국채시장도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국채시장도 예상보다는 잠잠했다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시각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5bp 오른 4.08 근방에서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는 2bp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조 양상, 제한된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지표인데 고용이 꽤 괜찮습니다. ADP 민간 고용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32만 4천 명 증가했는데요. 전달에 45만 명 정도는 하회를 했지만 예상치는 원래 17만 명 증가를 전망을 했었고요. 이것 대비로는 훌쩍 웃도는 수준으로 고용이 양호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테슬라 운전 중에 핸들이 조작이 되지 않는다라는 여러 건의 민원이 들어온 상황 가운데 이 미국의 교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2%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뉴스 모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이어지고 나서는 어떤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없이 교착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모전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의 외교관들을 모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5일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이 40여 개국 대표들이 참가를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올 가을에 평화 정상회담이 개최되길 희망한다라는 이 의사를 좀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는 9월에 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도 직접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된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이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측에서는 계속해서 엑시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쪽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 이와 관련된 행보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튀르키예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튀르키예 방문에 합의를 했다. 그리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다라는 것까지 매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러시아와 이 튀르키예의 만남 가운데서도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을 방문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흑해 고물협정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조율하는 역할로 튀르키예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번에 튀르키예 방문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방문 날짜라든지 그 일정에 따라서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양쪽에서 엑시트를 생각하고 있다. 종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크게 관심받지 못하면서 주가는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다산네트웍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데모, 삼부토건, 그리고 국보 등의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이 시간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재차 증가하고 있다.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1일 확진 환자로 말씀드린 숫자가 4만 명대였는데요. 이제 5만 명 넘었습니다. 5만 7천 명까지 발생을 했고요. 또 이번 여름철 최고로 이 상태로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1일 확진 환자 수 7만 6천 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당국의 관측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는 치명률과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 대응 여력이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대중교통 등 밀집 공간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쓰게 될까요?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증가 현황은 꾸준히 팔로우업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소식 나오면서 진단키트라든지 혹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연속성은 예전처럼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그리고 또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SD바이오센서, 메가이CS, 시즌, 휴마시스, 메디아나 정도 묶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재계, 서열 상위의 업체들은 계속해서 신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LG도 마찬가지인데요. LG 측에서 이 미국의 스타트업, 이 앞으로의 신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또다시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기업형 벤처 캐피탈인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통해서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월드 AI에 추가 투자를 진행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투자한 게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해 5월에도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미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럼 뭐 하는 업체냐? 인월드 AI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메타버스나 VR, AR 그리고 게임 등 가상 환경 속의 가상 캐릭터를 제작하는 플랫폼 개발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LG와는 이번이 초면은 아니고요. 앞서서 LG U+와 협업한 바 있습니다. 이 인월드 AI의 기술을 활용해서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 대상 메타버스 서비스 키즈토피아 글로벌 버전을 이미 출시한 이력이 있는 상황인데요. LG의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등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시죠. 최근 생성형 AI 관련해서도 뉴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또 묶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체라가 거기에 좀 엮이는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워낙에 메타버스 쪽 색깔이 강합니다. 넥스트하고 MP는 메타버스 쪽으로 묶이고 솔트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또 생성형 AI 챗 GPT 내용이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군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의 반응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러면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